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에 대해 호감도가 어떠신 편인가요? 최근 몇 년째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올해에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싱크탱크 갤론엠피오는 지난 15일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각국에서 성인 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것인데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2.3%로 지난해의 31.7%와 비교해 무려 19.4%포인트 급락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49.9%에서 올해 71.6%로 2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아베 전 총리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작년 중순부터 노재팬 불매운동이 이어져 오며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일본 물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니클로가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파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브랜드인데요.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난 15일 연간 실적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순이익이 전년보다 44.4% 감소한 903억엔, 한화로 약 9,832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것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자제 움직임이 확산되며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었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약 1,7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콕 집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한국에 대한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나라 간의 외교가 각 기업과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20.0%에서 5.9%포인트 상승한 25.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호감도 하락세가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에는 분위기가 달라져 호감도가 높아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46.3%로 지난해의 49.9%보다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호감도도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은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연사마 신드롬을 일으켰던 겨울연가를 필두로 일본에는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연사마 신드롬 당시 한류를 소비하는 연령은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이었는데 반면 지금의 경우는 10대와 20대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년층부터 청년층까지 아우르는 호감도 상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인들은 일본을 더 싫어하게 됐고 일본인들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해. 한국은 아베의 정책 때문에 싫어하게 됐고 일본은 넷플릭스 때문에 좋아진 원인이 크다고 하는데 뭔가 씁쓸한 결과다. 그래도 넷플릭스 남은 거는 다 볼 거야. 중요한 건 국가 간의 정책으로 국가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양국의 개개인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양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고 씁쓸해하는 일본 커뮤니티였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일본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야. 아마 몇십 년 동안 한국이 더 싫어하고 있었을 거야. 그들은 끝까지 피해자인 척 더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72%는 좀 심하잖아.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일본에는 역대급 한류가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선택해서 아이돌을 만들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었고 우리도 한국인들을 섞어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야 돼. 이전에는 나이 많은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K-팝과 드라마가 10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덕분에 이란의 적대 감정은 일본에서만 약해지는 꼴이지. 기억해라. 한국인들은 우리를 끝까지 미워할 거야. 한국인들은 몰라도 한국을 좋아할 수는 없어.
지금 일본 기업들을 강제 매각하려고 하고 이유 없는 불매운동을 정부가 응원하고 있어. 결코 친해질 수 없는 나라야. 오랜 기간 아베 정권이 만들어낸 결과야. 한국의 무역을 압박하고 그들과 타협의 뿌리를 잘라냈어. 이런 것에 환호하는 일부 아저씨들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무리다. 대학교마다 K-팝 안무를 배우고 공연하는 모임들이 넘쳐나고 있어. 이대로면 일본의 댄스 가수들은 사라질 지경이다. 아이돌은 가사와 의상, 메이크업과 외모까지 한국인들을 따라하게 만들고 있어.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던 정치인들은 다들 어디 간 거야? 실제로는 한국이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무의미한 도발이 한국과의 외교적 손실을 만들어냈다. 일본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라. 문화산업 전반을 빼앗기고도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J-팝이 반일 감정에 한국을 휩쓸고 있을 때와 상황이 완벽히 역전됐어. 음악, 영화, 드라마는 젊은 세대의 인식과 소비를 지배한다. 설마 BTS를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비틀즈와 비교되는 글로벌 히트 그룹이다. 일본은 한 번도 비슷한 위치에 가본 적이 없어. 미디어들이 자극적이거나 반복적인 컨텐츠만 만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72%도 충격적이지만 일본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12%밖에 안 된다니 믿을 수 없어. 코로나 이전에 도쿄와 교토, 오사카에 가득했던 한국인들은 대체 왜 온 거야? 우리 딸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솔직히 한국 남자들이 잘생기고 키도 크잖아. 일본 남자들은 아시아에서 남성성이 최하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을 보면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넘쳐난다. 한국의 증오 감정은 일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지. 그들은 전쟁 이후의 가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져서 살았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자꾸만 가만히 있는 일본을 괴롭힌다는 거야. 스가 총리가 잘해주기를 바래. 내 여자친구도 2년째 한국 가수와 드라마에 빠져서 살고 있어. 나랑 미용실에 갈 때도 한국인 남자 배우 사진을 챙겨올 정도야. 과거에는 반대였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이 역전하는 날이 올지 의문이야. 10대와 20대의 통계를 부탁해. 나이 많은 아줌마랑 아저씨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대물림 되겠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아직도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많이 배우고 최고의 여행지로 일본을 뽑는다. 단기간의 정치적인 수치일 뿐이야. 코로나가 종식되면 일본으로 와서 즐기고 돈을 쓰고 가면 그만이다. 도쿄에도 한국 음식점과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어. 맛은 아니라고 해도 확실히 디자인과 컨셉들이 세련된 것은 맞아. 정말로 일본은 문화가 정지해버린 지 20년이 흐른 것 같이 발전이 없거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